안녕하세요. 야이로아트입니다. 오늘은 늪지대인 저수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입니다. 모시기도 하고 저수지기도 하고, 저수지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둬 놓은 곳이고, 못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못의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수지 풍경이라고 칭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고요. 아트만지 위에 연필 스케치 한 다음에 유화로 옮길 겁니다. 자, 우선 물감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레이 오브 그레이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잘 인지하셔서 같이 팔레트에다가 그대로 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타늄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 세롤리안 블루, 티콰이어 블루, 시바나 그린, 그린 페일, 셉 그린, 비리디안, 올리브 그린, 울트라마린 블루, 옐로우 오크가 있고요. 버밀리언, 오로라 핑크, 잠블리언트, 로즈 바이올렛, 블랙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요. 풍경이니까 전체적인 주색은 블루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전체적으로 원근에 의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이 위에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간 제약이 있고요. 캔버스에다가 옮기실 때는 어느 정도 돼서 말려셔야 됩니다. 건조 과정이 됩니다. 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말리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굳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잘 안 됩니다. 캔버스하고 종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나이프는 바바라 41번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 쪽으로 일단은 먼저 잡아요. 그리고 화이트도 이만큼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상을 잘 보시면요. 바이올렛 그레이 조금 들어가고요. 양을 보셔야 돼요. 세롤리안 블루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티카의 블루 조금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셨을 때 이 비율을 잘 보시고 너무 과하게 믹스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생각보다 색깔이 짙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이것은 이렇게 믹스가 된 다음에 다 쓸 필요가 없고요. 살짝 남겨 놓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여기에 색상은 여기에 조금씩 배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 은은하게 색상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양을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게 해서 색상을 해서 아주 밝은 톤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색상이 밑에도 들어가니까, 자, 여기 보면은 로즈 바이올렛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밑에는 약간 보랏빛이 감도입니다. 세롤리아 조금만 써서, 자, 어떻게 해서 믹스가 전해지는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베이스 까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넓은 면적을 붓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제가 붓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넓은 쪽에 있는 붓, 우리가 처음에 밑에 테크닉으로 베이스를 깔을 때 들어가는 것은 약간 억신붓, 디지털 이런 붓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크닉, 즉 말하자면 기본적인 아주 세밀한 표현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붓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붓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깔아 놓은 부분들을 앞뒤로 해서 약하게 한번 살짝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할 때, 자, 경계를 두지 마시고요. 여기가 근거리고 여기서부터 원거리가 돼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부분들이 짙은 색상이 같다라고 사진상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공간이라든지 공간 원근법이라든지 그 대교 원근법이라는 그 상황에서는 색깔 차이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원하게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천천히 쭉 그냥 부드럽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너무 두껍게,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올리지 마시고요. 캔버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두껍게 올리는 것보다 얇게 해서 색상을 맞춰 나가면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백실이죠. 그래서 천천히 색상을 한번 잡아줍니다. 약하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색상도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는 물 표현할 때 물에 대한 색상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색상을 올리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캔버스 말고 이 종이에다가 할 때 유익한 점은 우리가 저기 야외 스케치 있죠. 야외 스케치 나갈 때 딱 이렇게 요렇게 종이라든지 일반 종이도 상관없어요. 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트만지 종류 수채화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준비를 해서 합판 하나 딱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야외 스케치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색깔 살짝 변화를 주고요. 이렇게 색상을 한번 잡아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색상을 만들어 놓는 거를 뒤에 구름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그대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걸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한번 먹히면서 들어가는 거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물도 표현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이거를 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색상 한번 살짝 깔아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색상에서 뒤에 티카이어하고 세르비안 두 개를 섞고 여기에 살짝만 퍼머넌트 그린을 살짝만 주면은 뒤로 살짝 빠져주는 느낌의 색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잠볼리언트죠. 잠볼리언트는 색상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줍니다. 여기 세르리안 블루 조금만 가미를 해서 뒤쪽에 있는 색상의 전체적인 느낌에 이것도 세척을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잡아줍니다. 공통된 색깔이죠. 그래서 이거를 쭉 당겨서 부드럽게 붓끝을 이용해서 몸에 힘을 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색상을 한번 잡아줘 봅니다. 앞에 있는 산,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색상이 보이죠. 자, 여기서 잠볼리언트를 조금 써서 늪지대를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경계가 되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씩 줍니다. 주면서 편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은은한 파스텔 톤,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나무도 이렇게 그냥 분위기 잡아주듯이 잡아줍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물감을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또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 있는 이 잔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퍼머넌트 그린 계열이 좀 있어요. 그럼 바로 생색으로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색상을 한번 해서 잠블리언트나 옐로우거나 해서 중화를 시킨 다음에 자, 색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니다.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색상도 같이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색상을 같이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줘 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어느 정도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끝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특징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색상을 한 번씩 잡아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은 더 좋은 작품을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힘이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도 이 색죠. 여기 보면 자, 색상 잘 보세요. 여기에 티카이어 블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요 색깔이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색상이죠. 기본적인 색상을 여기다가 잡아놓고 그대로 이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짙은 색깔이죠. 바로 생색이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자, 여기에 비리디안 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쓰면 고급진데 너무 잘 못하면 그림이 튀어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한번 앞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표현이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번 올려볼게요. 자연스럽게. 우선 이걸 바로 이제 우리는 덩어리라고 하죠. 덩어리를 얼마만큼 잘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터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기름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기름을 쓸 때도 반드시 이렇게 기름을 살짝 테레핀을 살짝 해서 찍어서 기름을 쫙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끝에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모아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서도 천천히 진행을 하고 약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해서 큰 면적의 그릇을 담듯이 그릇에 어떤 것을 담듯이 그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큰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맞게끔 표현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조금 더 울트라마린 있죠? 울트라마린을 조금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짙은 색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천천히 색상도 올라가고 자, 세웠다가 자, 모서리 부분도 잘 해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짙은 느낌도 표현이 되죠. 자, 자연스럽게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자, 이 부분에서는 버밀리언이죠. 한번 색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요. 바뀌고 올리브 그린이 있습니다. 올리브 그린도 살짝씩
섞어서 그대로 자, 세워서, 자, 지금 보세요. 저런 표현할 때는 조금 세워서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툭툭툭툭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 자, 이렇게 해서 면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묻어 있는 색상과 같이 색이 섞여가면서 묘한 느낌의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표현에 있어서 표현에서 나오는 이런 기법이나 느낌이 조금 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하나의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바꿔서 아직 요 비슷한 색깔들이 여기도 같이 보이지만은 제가 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요 색깔에다가 요 뒤쪽으로 보낼 때는 요거를 조금 가미를 시켜서 색상을 한 톤 빠지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한 톤이 빠져요. 그래서 요 색상을 그대로 이쪽에도 비슷한 유의 색상이 있다 하지만은, 자, 어때요? 변화를 주니까 자, 확실하게 차이가 주죠. 이 완전하게 색이 이런 느낌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에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대로 여기도 아까 했던 색 그린 한번 써볼까요? 자, 색 그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번 잡아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이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봅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 같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요 정도 물이니까 물에 대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걸로 색깔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 하느냐면 뒤에 먼 산부터 이제 먼 산의 색상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기존에 있는 색상을 살짝 따와서 밑으로 배열을 하고요.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색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다시 색을 이렇게 한번 잡아줍니다. 요 위에 있는 색상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뒤쪽에 있는 색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해서 자, 이렇게 부드럽게 그대로 쭉 멀리 있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여기까지 살짝만 섞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해서 잡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나요? 멀리 보여지는 색상.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큰 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 울트라마린을 조금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보이는 느낌의 색상이에요. 이렇게 색을 잡아봅니다. 그러면 색이 두 개가 섞여서 이런 느낌의 색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또 다시 로즈 바이올렛을 조금 쓰고요. 여기다가 티카의 블루를 조금
조금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쁜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앞에 있는 원산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올려주듯이 은은한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원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시바나 그린하고 포먼트 그린 살짝만 한번 앞에 놓고 들어가고요. 여기에 로즈 바이올렛을 조금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런 느낌의 색상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오랄 핑크 조금만 써볼까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나?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멀리 있는 색상에 멀리 있는 나무, 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붓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위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했었던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잘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탁탁 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에서 위에 끝부분을 같이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것도 원건이니까 대기 원건법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827입니다. 화홍 8276호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요. 어떨 때는 포인트 잡을 때도 굉장히 좋은 붓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붓을 조금씩 기존에 있는 색상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다. 자,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얼마만큼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공간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느낌이 연출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자, 점차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색상 로즈 바이올렛 하고 울트라마린 블루, 티카이 블루가 있어요. 그럼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색상을 만들어주죠. 앞에 있는 나무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한번 해놓고 나서 또 풀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뒤에 있는 거는 요걸로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해서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요. 풀어주면서 경계를 좀 풀어주면 훨씬 더 그라데이션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 자, 원리 색상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자, 비리디안이 있어요. 티카의 블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블리언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색상도 한번 자, 봐야 되겠죠? 힘을 최대한 빼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짙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막 두껍게 들어가든 얇게 들어가든 방법은 동일해요. 아, 나는 이거를 조금 거칠게 들어가고 싶다.
나는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고 싶다 라고 판단을 되실 때는 붓을 많이 쓰느냐, 이 전체적인 들어가는 과정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꾸미면 됩니다. 자, 그림은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림에서의 이 고전적인 거나 현대 미술이나 이걸 잠깐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전적인 그림은 있는 게 너무 이제 좋으니까 그거를 캔버스에다가 다시 꾸미는 거예요. 꾸며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재생산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좋고요. 그리고 현대 미술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꼭 자연 풍경만 그릴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릴 거야.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릴래.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뭐 끄집어내서 한번 내가 그릴래. 라고 하는 거는 현대 미술입니다. 간단하죠?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거는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결국 꾸미는 거나 없는 걸 넣는 거나 결국 재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데 좀 더 앞서 나가는 현대 미술로 풀어 나가는 재해석된 자기만의 언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그대로 보고 그리는 거는 우리는 이제 구상적으로 만들어진 거 구상이라고 하죠. 그냥 형태가 있고 그걸 표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다 그러면 입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가 거기다가 이제 감성을 이제 조금 집어넣으면은 또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멀리 보이는 느낌을 연출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색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죠. 자, 멀리 있는 분들도 이걸 잘 해야 돼요. 점 하나만 딱 찍어도, 그죠? 점 하나만 딱 찍어도 뒤에 풍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어느 시점에 간결하고도 이런 표현을 잘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뒤에서 보면은 사진상에서 볼 때는 하나의 뭐 덩어리로 보이지만 저것이 나무다라고 하면 저걸 어떻게 하면 똑바로 그리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점으로 해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점 몇 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담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색상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멀리 보이는 이런 것들 얘들이 그냥 저쪽에 뒤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 나갑니다. 꼭 찍어서 뒤에 조금 더 표현을 과장해도 괜찮죠. 그래서 사진상에 있는 작품을 이걸 똑같네 안 똑같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그림은 작가가 의도한 바로 내가 정말 아름다워. 나는 이거를 내 감성대로 내 느낌대로 이 그림에 담고 싶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그렸네 못 그렸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작가들은 예를 들어서 감정을 여기에다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고객도 관객도 감정으로 봐야죠. 근데 나는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해서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내 말을 한번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그렸네 못 그렸네라고 하면은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림을 볼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이른 거예요. 그거는 직접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교양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1차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안 오면은 그냥 느낌이 안 오는 거에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뭐 좋다, 아 내가 막 갖고 싶다, 뭔가 이걸 보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고 정말 아 이거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행복하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전달이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뭐 보면은 막 화려하고 막 그림 잘 그리고 디테일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뒤쪽으로 쭉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무 이제 한번 이쯤 되면 이제 나무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기준을 여기에 이제 맞추는 거예요. 자, 기준을 여기에 맞춰서 색상을 집어넣는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짙게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너무 짙으면은 앞으로 갑자기 오기 때문에 사진상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 정도가 자, 톤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쪽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조금 돌려서 그리면은 여러분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색상도 앞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색을 조금만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색상이 약간 짙어지면서 로즈 바이올렛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주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조금 짙게 들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나무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가. 자,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포인트 한번 살짝만 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색을 다시 한번 입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또 멀리 있는 나무 동일하게 갑니다. 위치 잘 파악하시고요. 자, 이렇게 날카롭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미루나무 같은 느낌이죠. 자, 특징을 잘 잡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풀도 앞에 보면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언덕이고 언덕입니다. 그림 속에 설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그래야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도 잡고요.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깔려져 있는 부분들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밝은 거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자, 그림자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때 할 때 살짝만 세로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또 그림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자, 히럴리안 블루 조금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도 이제 나무가 있죠. 이런 느낌의 색상 조금 짙게 해서, 자, 디카이 블루 조금 넣고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끝부분을 살짝만 주면서 진행합니다. 자, 울트라마린, 로즈바이올렛 두 개를 섞고, 섞어서 조금 짙은 느낌으로 여기도 한번 포인트를 한번 주고요. 주고 여기도 여기도 한 번씩 살짝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버밀리언하고 있는 색상에서 오크하고 버밀리언 두 개를 썼고 기존에 있는 색상을 같이 섞어주면서 여기 있죠? 여기에 앞에 있는 풀도 표현을 해 봅니다. 뒤쪽에도 풀도 있어요. 풀도 있고요. 앞에도 풀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뒤에도 풀도 있고, 풀을 그리면서 동시에 이런 경계도 같이 잡아주면 좋죠. 자, 여기도 한 번씩 이렇게 살짝 크게 힘을 딱 주고 들어가면은 경계되는 부분들도, 자, 앞에 있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잠볼리언트. 이렇게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는 그림자지만 나중에 밝은 거 아직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나누는 거예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뒤쪽에도 조금 풀도 조금 필요하고, 여기도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 부분도. 자, 저기 멀리 보이는 산도 일단은 정리를 해 봅니다. 이렇게 잠블리한테 써서 뒤쪽으로 조금 보내고, 이렇게 해서 뒤쪽과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금 전달을 하는 거죠. 여기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도 여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빛 받는 부분들도 밝은 부분들 있죠.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시바나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빛 받는 부분 저기 어떤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멀리 있는 것들 요란하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느낌을 은은하게 주면서 빛과의 그 관계를 주죠.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깔끔하죠.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색상을 이용을 해서 멀리 보이는 자, 이렇게 그림자 부분만 살짝 찍어주면서 이게 그 밀집된 나무들이 밀집된 이런 느낌을 자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도 살짝 세워서 들어가기도 하고 저기 멀리 보이는 느낌의 포인트도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그림자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그림자 부분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여기도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빛 받는 부분도 한번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색상으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뭐 보여주고 뒤에 구멍도 한번 살짝씩 들어가고 자, 다시 이 붓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804 하고 804나
827, 828, 800, 예, 828, 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색상 조금 더 밝게. 세룰리안 블루. 그대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잡히면서 모양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제 여기 비치는 이제 물을 표현을 하려니까 기존에 있는 색상에서 그대로 이어서 물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또 밑에는 물 위에 있는 풀이죠. 늪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그대로 여기도 찍으면서 옆으로 이동도 되고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비치는 것까지 손으로 살짝만 문질러도 되고. 자, 여기도 이제 물 표현을 할 때 같이 비치듯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이게 다 비치는 것들이 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 조금 짙은 느낌을 연출하기도 하고 색깔이죠. 요거는 이제 비치는 것들이에요. 물 이렇게 두께 부분 표현을 하면서 자, 그림자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로 조금 쓰면서 뒤쪽에 있는 나무라든지 물에 비치는 듯한 느낌들은 다 표현하는 게 맞아요. 들어갑니다. 이거는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과 좀 물에 비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왜 물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표현하는 게 맞겠죠?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잡풀들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조금 짙게 들어가고 이렇게 살짝 줍니다. 비치는 것도 자, 점점 짙어지죠. 여기도 일단은 한번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그림자 부분도 표현을 합니다. 자, 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펜붓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하고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는 중간에 붓이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여기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죠. 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세울 거 세우고 강하게 들어갈 때는 또 강하게 들어가죠. 강하게 들어갈 때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붓 어떻게 쓰는지 색깔이 티카이어블로 자, 붓을 세우죠. 붓을 세우고 앞에 조금 더 짙게 그 다음에 밑에서 쳐서 올리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쳐서 이렇게 올리면 그럼 이런 풀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면 자, 조금 더 밝은 부분들
여기에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저기도 보이는 부분들도 한 번씩 잡아주고요. 이런 데도 한 번씩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약간 밝은 부분들도 표현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옆으로 모양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옆으로 치면서 모양 만들어 주고, 비치는 것들도 옆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번 경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살짝만 진하게 들어가고,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주고요. 자, 이런 다음에 앞에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나무를 한번 이렇게 색상을 탁 주니까 앞에 있는 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색상을 풀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풀도 표현을 해봅니다. 잠블리언트하고 화이트. 조금 두껍게 올려도 돼요. 그 다음에 풀도 만들어지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보면 이런 색상을 얻을 수가 있고, 그대로 이제 앞에 있는 표현을 과감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화이트 처음에 했었던 색상에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물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물 표현 살짝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어서 저기 뒤쪽에도 정리를 해봅니다. 마무리죠. 그 다음에 이제는 뒤쪽에도 정리를 할 거 하고, 자, 점점 섞이면서 빛 들어온 부분들도 있겠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빛 받는 부분들도 있고, 자, 그러면은 빛 받는 부분들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받는 부분도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쯤 블랙 들어가고요. 그레이 조금 들어가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계 정리를 하는 거죠. 관계 정리를 합니다. 포인트 딱 잡아주면서 울트라마린 포인트 밑에 지면과 위쪽으로 있는 부분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한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여기도 경계를 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빛 보이는 거 있죠? 여기다 처리를 잘 해서 맑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는 화가촌 치미미술학원이고요. 대구 7구 태전동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홈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저기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있으면은 문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 자료는 야유로 아트 밴드로 들어오시면 다운 받아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링크 해놨어요. 링크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부 링크도 걸어놨고 관심 있으시면 작품도 올려놓으시면요 시간 날 때 제가 보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도 이렇게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빛도 잡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수지가 있는 풍경화를 그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잠깐만 항상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보인단 말이죠.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길이 있네요. 이렇게 요거를 잊었습니다. 자,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이로 아트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